여러분, 62살의 남자가 새로운 사랑을 만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퇴직 후 홀로 살아가던 제가 태풍이 몰아치던 밤에 한 여성과 운명처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 이름은 김도현 62살의 은퇴교사입니다. 아내와의 사별 후 혼자 살아온 세월은 길고 고독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여수에서의 뜻밖의 만남은 제 인생의 빈 페이지를 다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보신다면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얼마나 진실한지 느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연입니다. 저는 전주에서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35년을 근무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연금으로 생활하며 조용히 지냈죠. 경제적으론 여유 있었지만 집에 앉아 있으면 아내의 빈자리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으면 함께 TV 보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 부엌에서는 김치찌개 끓이던 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로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날 문득 아내와 신혼여행을 갔던 여수가 떠올랐습니다. 바다가 보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고 인터넷으로 민박집을 찾아 예약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여수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이 산에서 바다로 바뀌는 순간 제 마음도 차분해졌습니다. 민박집은 바다와 마주한 작은 2층 건물이었죠. 사장님은 환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오늘 손님은 두 분이세요. 어제부터 부산에서 온 여성분이 계시고요. 혼자만의 시간을 원했지만 이미 예약한 이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던 중 전화 통화하는 여성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활기차고 당당한 어투였습니다. 사장님이 제 방을 안내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쪽 방에 계신 분은 이서진 씨예요. 부산에서 카페를 운영하신대요. 창문을 열자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내와 함께라면 더 아름다웠을 풍경. 혼자 바라보는 바다는 오히려 쓸쓸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굵어지는 빗방울 소리에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문을 열자 단정한 차림의 50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키는 165쯤 당당하면서도 어딘가 불안한 표정. 저는 이서진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태풍 때문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휴대폰 신호도 끊겼다고 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립 상황. 하지만 그녀는 의외로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우리 둘이 버텨야겠네요. 낯선 상황 속에서도 차분하고 실용적인 모습. 저는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수에서의 운명 같은 첫날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낯선 공간에서 혼자라면 분명 두려웠을 상황이었지만 옆에 있는 이서진 씨 덕분에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선생님, 혹시 차 드실래요? 그녀가 부엌에서 녹차를 끓여왔습니다. 따뜻한 잔을 손에 쥐자 긴장이 풀렸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아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부산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월세만 150만 원이 나가서 매달이 전쟁 같다고 했죠.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전주에서 국어 교사로 정년을 채웠습니다. 퇴직 후엔 연금이 나와서 큰 걱정은 없죠. 제 대답에 서진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선생님 부럽네요. 저는 이혼하고 혼자 살다 보니 늘 빠듯해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서 허세 없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우리는 서로 닮은 처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별, 그녀는 이혼.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홀로 남았다는 공통점. 그 사실이 묘한 유대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밖의 바람은 더 거세졌습니다. 갑자기 불이 꺼지며 집안이 깜깜해졌습니다. 어머, 정전인가 봐요. 서진 씨는 놀라지 않고 촛불을 찾아 불을 붙였습니다. 흔들리는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이 은은히 빛났습니다. 이 낯선 상황조차도 이상하게 운치 있어 보였습니다. 혹시 배고프지 않으세요? 부침개 해드릴까요? 서진 씨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달려가 보니 손가락을 베어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아 찬물에 씻겨 내렸습니다. 붉은 피가 씻겨 내려가며 그녀의 손은 제 손 안에서 작고 연약하게 느껴졌습니다. 구급상자를 꺼내 약을 바르고 밴드를 감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오랜만에 누군가를 돌보는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작은 상처를 치료해주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괜찮으세요? 제 물음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순한 감사 이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존재의 의미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죠. 제가 대신 부침개를 만들었습니다. 프라이팬에서 고소한 냄새가 퍼지자 서진 씨는 감탄하며 웃었습니다. 선생님 요리도 잘하시네요. 그녀의 칭찬이 낯설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촛불 아래서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흔들리는 불빛 속 그녀의 웃음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밥을 먹는 기쁨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밤 9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폭풍우는 계속 몰아쳤지만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묶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책 읽어드려도 될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윤동주의 시집을 꺼내 촛불 아래서 낭송을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고 맑은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시의 울림과 그녀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외롭던 제 마음에 따뜻한 빛이 스며드는 기분이었죠. 시를 다 읽고 난 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오랫동안 감춰왔던 감정을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네. 아내가 떠난 후 자주 외롭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카페에서 혼자 있으면 가끔 눈물이 나요. 촛불빛에 비친 그녀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힘드셨겠군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가슴 깊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선생님과 이야기하니까 오랜만에 외롭지 않네요. 그녀의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 역시 답했습니다. 저도 오늘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빗소리를 들으며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은 폭풍우에 잠겼지만 이 작은 민박 집안은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 촛불은 점점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밖의 빗소리는 여전히 요란했지만 이제는 우리만의 배경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던 우리는 말없이 창밖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깊은 대화를 대신했습니다.
그 순간 서진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상한 말 해도 될까요? 부드럽지만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든 괜찮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그녀는 시선을 내리깔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마음이 참 편하네요. 오랜만에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짧지만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이후 누군가에게 이런 마음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저 역시 오래간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입니다. 저의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방 안 공기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의 호흡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번개가 번쩍이며 방 안을 환히 비추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서진 씨의 얼굴이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빗소리와 번개, 그리고 촛불, 모든 것이 묘하게 어우러져 한 장의 그림 같은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서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작고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손끝에서 온몸으로 퍼져갔습니다. 선생님, 그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눈빛은 흔들렸지만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거리는 사라졌습니다. 서진 씨가 천천히 제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라벤더 향이 퍼졌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세상과 단절된 채 우리는 작은 담요 속에서 따뜻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밤 같이 있어도 될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이런 날씨에 혼자 있기는 무서워서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제 대답이 끝나자 그녀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소파에 담요를 덮었습니다. 서로의 어깨가 닿는 그 순간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한 사람들처럼 편안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서로의 손끝이 가끔씩 스쳤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접촉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가 제게 큰 위로가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졸음에 젖어 부드러웠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눈을 감고 평온히 숨을 골랐습니다. 저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뒤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무렵 저는 문득 눈을 떴습니다. 옆에 있던 그녀도 같은 순간 눈을 뜬 듯 했습니다. 작은 숨결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깨셨어요? 서진 씨가 속삭였습니다. 네, 잠깐요. 어둠 속이었지만 서로의 존재가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선생님, 저 사실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오늘 하루 선생님과 함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선생님이 좋아요. 짧은 고백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62살의 나이에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줄이야.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저 역시 서진 씨를 좋아합니다. 그 말은 오래 눌러왔던 감정을 해방시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빗소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이어주는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따뜻한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오랜 외로움 속에서 찾은 작은 위로이자 새로운 시작의 불씨였습니다. 새벽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 무렵 방 안은 은은하게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파도는 요란했습니다. 서진 씨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담요에 파묻힌 채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제와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밤새 잘 주무셨어요? 그녀가 수줍게 물었습니다. 네. 덕분에 따뜻하게 잤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의 마음은 이미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간단히 준비했습니다. 라면과 계란, 그리고 김치. 평범한 메뉴였지만 함께 먹는 순간은 특별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젓가락을 건네주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아침도 괜찮으시죠? 네, 오히려 좋습니다. 오래간만에 같이 먹는 아침이네요. 식사를 마치고 창밖을 보니 바다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구름 사이로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던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제는 무서웠는데 오늘은 희망이 보여요. 그 말은 단순히 날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삶에 대한 새로운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민박집 거실에서 나란히 앉아 각자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나누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카페를 지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손님들이 웃고 떠들어도 집에 돌아가면 고요뿐이었죠. 그 고요가 참 무서웠습니다. 서진 씨의 고백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도 사벼루 같은 고요 속에서 무수히 긴 밤을 보냈으니까요. 저 역시 아내가 떠난 후 집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남아있고 말소리는 없었죠. 그녀는 제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린 비슷한 외로움을 겪었군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깊은 공감이 싹 텄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힘든 친밀함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전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불빛이 켜지자 집안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촛불 속의 따뜻함이 그리워졌습니다. 어제처럼 불편하지 않으세요? 제가 묻자 그녀는 웃었습니다. 아니요. 사실 어제는 불편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그녀의 솔직한 말은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저 위로가 되는 동행이 아니라 특별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비는 완전히 멎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젖은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기며 서로의 어깨가 스칠 정도로 가까이 걸었습니다. 바다 냄새 참 좋네요. 그녀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네. 아내와 함께 오던 기억이 나지만 오늘은 새로운 기억이 생겼습니다. 저의 고백 같은 말에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이렇게 가까워져도 괜찮을까요? 그녀의 물음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후반부에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지 그 용기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는 거죠.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바닷빛처럼 눈부셨습니다. 민박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곧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저녁이 되자
다시 어둑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태풍도 정전도 없었습니다. 잔잔한 바닷소리만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촛불 대신 전등 불빛 아래 우리는 따뜻한 차를 나눠 마셨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제는 운명 같았어요. 만약 비가 안 왔다면 우리는 모르는 사람으로 남았겠죠.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꼭 필요한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앉아 조용히 음악을 들었습니다. 휴대폰에 남아있던 노래 몇 곡을 틀어두고 아무 말 없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상은 평범하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삶의 장면,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만남은 특별한 의미로 이어졌습니다. 민박집에서 함께 보낸 이틀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쓰는 시작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우리는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짧은 안부 인사였지만 점점 대화는 길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서로의 목소리를 확인했고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 인사도 서로에게 남겼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많았어요. 힘들었지만 괜찮아요. 서진 씨의 목소리는 늘 밝았지만 저는 그 뒤에 감춰진 피로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끝날 무렵엔 꼭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편히 쉬세요. 그러면 그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주시면 금방 풀려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우리는 주말마다 만나 함께 식사하고 도심의 작은 공원을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소한 일상조차도 서로와 함께라면 특별했습니다. 어느 날 서진 씨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그냥 좋은 친구로만 지내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저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더 이상 망설임이 아닌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마음이 이미 친구를 넘어섰습니다. 우린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겠지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제게 이렇게 말해줘서. 그 순간 우리의 관계는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더는 외로운 동행이 아닌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우리는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강릉의 바다, 제주도의 올레길, 그리고 남해의 조용한 섬까지 우리는 매번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사별과 이혼으로 멈췄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의아해하기도 했습니다. 나이에 맞지 않게 설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웃고 손을 잡으며 걷는 지금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서진 씨,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제 손등을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선생님이 있어서 두렵지 않아요. 1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낡은 집을 조금씩 고쳐가며 아침마다 함께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십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저녁이면 그녀는 카페에서 가져온 빵을 내주고 저는 대신 요리를 해줍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우린 나이를 잊었습니다. 62세와 50세라는 숫자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 웃고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삶의 어느 시기라도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은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저와 서진 씨처럼
두려움을 내려놓고 한 걸음 다가선다면 누구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그런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